시작해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최순실과 은닉재산, 불법 축제재산 추적 프로젝트, 돈을 보여다오, 쇼미더머니. 은닉재산 프로파일러라고 저희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안한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방송하고 나서 물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요약 정도 앞으로 뭘 할 건지였는데 혹시 주변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뭐 잠이 온다고 그러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평생의 어떤 말투인데 그것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효과음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원래 방송하신 분들 중에 강조할 부분에서 목소리가 올라간다든가 뭐 깜짝 놀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리액션으로 이제 그 표시를 하시는데 원장님은 그게 잘 안 된다고 싶어서 저희가 이 부분이 놀라운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 제작진이 갑자기 천둥 소리를 내보내는다든가 효과음으로 처리할 테니 그냥 평상시 목소리로 쭉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예고했던 여러 가지 꼭지 중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왜 하필 독일이냐?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일들이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기 관련된 사람들도 독일. 그리고 미얀마 대사처럼, 연줄로 본인이 인사청탁을 한 사람도 독일에서. 많습니다. 독일. 재산도 독일. 본인이 딸과 함께, 가가지고 이제 말 어쩌고저쩌고 다 독일. 독일이에요. 왜 독일입니까? 이걸 안민석 의원은 순실공화국이라고 독일을 표현하고 있죠. 소공화국 정도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네. 이 모든 그 환경이 최순실 씨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상당히 독일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고 그 인맥도 거기에서 다 형성이 되어가지고. 독일 간지가 벌써 20년도 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일도 오래됐다. 첫 번째. 예. 인맥도 거기 있다. 그리고 독일의 시스템이 그렇게 하는데 유리한 점이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 유한회사 제도가 있는데요. 유한회사. 그게 게엠베아라고 해서 다른 그 일반적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좀 종류가 다른데 위장회사 정도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페이퍼 컴퍼니는 이제 조세 피난처에서 껍데기밖에 없는 가짜 회사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은 세금을 네. 안 내기 위해서 네. 세율이 아주 낮은 곳 조세 피난처라고 하죠. 네. 그런 곳을 가든가 아니면은 금융 계좌를 숨기기 위해서 네. 1인 1주주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네. 1달러짜리 주식 하나를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그러니까 만들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페이퍼 컴퍼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금융 계좌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런 금융 계좌를 숨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페이퍼 컴퍼니는 없고. 또 조세율도 낮은 곳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럼 독일일까? 왜 독일이냐? 독일은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독일을 가서 탐문도 했는 것 같고요. 네. 거기다 부동산이 이제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이 국가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투기 억제세가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양도소득세로 바뀌기도 하고 네. 해서 우리는 자주 투기에 대한 그 규제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동산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비교적 예. 부동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 있었던 상태고요. 그 점을 아마 최순실 씨가 노렸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세운 회사들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위장회사다. 그러니까 지면에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서류로만 존재하는 종이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존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으로 해놓고 그 속에 부동산이 들어있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식당이 있는 땅 혹은 건물을 사는 게 주 목적이었다.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식당을 하나보다 하는데 실주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일종의 임차인이고
그렇습니다. 혹은 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실제 그 건물을 사무로 해서 재산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숨겨놓고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게 더 목적이죠. 이미 재산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더 불린다기보다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숨겨놓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보시면 정도로. 더 맞습니다. 자, 효과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거. 놀랐지 않습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위장 컴퍼니다. 그렇게 말해. 위장 회사, 예, 그렇죠. 위장 회사라고 말하는 게 더 맞군요. 그러면은 이 독일에서 이런 회사를 세우는 게 아주 간단한가 보죠? 비교적 그 설립이 용이하고요. 네. 그 사람이 3사람이면 됩니다. 그 필요한 인원이 3사람이면 되고 자본금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설립도 쉽고 또는 그 청산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도 비교적 그 한 15% 정도 법인에 숨어 있을 경우에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에 숨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한 15% 정도면 되는 아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은 부동산을 숨기기에는 아주 용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산 증식이 아니라 재산 묻어두기였군요. 그렇습니다. 마늘밭에 묻어둔 게 아니라 독일에 묻어뒀군요. 비교적 그 독일에 있으면 우리 국세청에서 파악도 되지 않고 어렵죠. 여러 가지 자기들 목적에 달성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봐야죠. 독일에 간다고 해서 바로 파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원구 총장님은 가서 들여다봤고 그중에 이것은 거의 틀림없이 부동산의 형태로 재산을 묻어놓는 것이다라고 의심되는 소위 위장회사들을 찾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 현재 실제 부동산도 가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분들한테 만나봤는데요. 좀 재미난 이야기는 이분들이 이 부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 식당을 하면 예. 그 식당을 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이 그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그 회사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아하. 그럼 그분을 한번 만나서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런데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아냐고. 모르죠.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얘기네요. 네. 실제 그 건물을 써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자기는 그냥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만 하는 것이 자기 일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부동산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음식점 말고 또 다른 수법도 있습니까? 혹은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호텔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선물의 집 같은 게 선물 가게. 가게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에서 상업회계나 또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별로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수법이. 이게 본인 혼자서 생각해냈을 리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법으로 예를 들면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누구의 건물이 있는지도 모른 채 장사하는 분들은? 이제 주로 그 독일 교포들이 있고요. 마이크를 좀 앞으로. 예, 교포들이 있고 또 그 유학생들 예. 이런 분들이 그 안에 이제 교포 유학생들 필요한데요. 그 회사를 만들 때 3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교포들과 그 유학생들은 또 그 워킹 비자라든지 예. 머무를 수 있는 그 비자가 발급이 돼야 되는데 그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목적이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에서 일을 해야 비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데이비드 윤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러 번 등장했다. 예, 그 데이비드 윤이라는 분이 최순실 씨의 이 회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아마 많이 조력을 했는 걸로 초기에는, 예. 보이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음식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교포가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회사를 만드는데 이런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자기 부동산을 숨기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양쪽에 돈을 다 받습니다. 양쪽에 다 돈을 받는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 속에 숨기고 그분들은 음식점을 할 수 있게 해주죠. 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알게 된 거죠. 데이비드 윤이 그 중에 한 일부 돈을 이제 자기가 착복을 했다. 한쪽으로만 부터 받은 게 양쪽으로 다 받아가지고. 본인은 본인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교포 사회에서 이 데이비드 윤이 상당히 안 좋은 지탄을 받게 있죠. 되는. 그리고 또 한 번은 최순실 씨한테도 걸렸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식당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물에서 식당을 할 권리를 얻었고 그리고 식당을 할 뿐이지 그것이 최순실 씨와 연결된 부동산이라는 거는 전혀 모른 채 계속 5년, 10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교적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다가 자주 좀 이렇게 바꾼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더더욱 모르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장기간 계속 갔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주 좀 이렇게 한 3년 정도 하고는 또 바뀌고 회사를 또. 그럼 전 주인이 뭘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도 없으니까. 알 수도 없죠. 본인은 여기서 장사를 잘해서 남기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리한 방식이네요. 그래서 현재 안 총장님이 파악한 이런 독일식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위장 회사의 숫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전부 다가 이런 위장 회사 형태만은 아니고요. 네. 이제 자금 세탁 링이라고 지버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자금 세탁 링이 뭡니까? 그 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금 세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죠. 여러 회사를 거치는 그걸 하나 이렇게 순환고리로 만들어 놓은 거. 그렇습니다. 순환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 그거를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많은 회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네. 자금 세탁용 회사들이라고 봐요. 그거는 정말로 순수한 의미의 페이퍼 컴퍼니 같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부동산을 묻어두기 위한 위장 회사고. 예. 그런 회사들의 숫자가 어떻게 한 400여 개 저희들이 지금. 자, 효과음. 이 효과음을 꼭 효과음이라고 말해야지 나온다는 것은 저희 PD가 방송을 안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면 효과음이 들어가야 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잠을 부르는가 봅니다. 400개. 실제 현재까지 파악한 정도가 이 정도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은 아직 파악한 게 다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당연히 다가 아니겠죠. 예,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파악했는 것이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비용은 자비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비행기 탈 때도 자비로 하시고 뭐 하여튼 조사 비용이 다 그냥 돈 들어가는 자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효과음. 네. 자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진짜. 그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청취자 여러분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비라고 계신데 실제 그렇게 해서 지금 수상한 돈의 흐름을 찾아내신 케이스도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이 내용들을 보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갔을 때 대륙정밀이라고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요. 대륙정밀이요. 예. 네. 그 회사가 이제 옛날 그 박정희 정권에서 정일근 씨의 그 첫 번째 사위가 이 설립한 82년도에 설립한 회사인데 정일권 씨는 누구죠? 옛날 그 박정희 정권 때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분의 사이가 만든 회사로 보이는데 그 회사에 스위스 은행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은행인데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94년도에 스위스 프랑과 달러 형태로 한 500억 가까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500억이요. 가까운 돈이 94년도에 500억은 엄청난 돈이죠. 지금 돈 환율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환산하면 환산을 안 해봤는데 엄청난 돈이겠죠. 엄청난 돈. 그래서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으로서 그걸 뭐 한 몇천억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엄청난 돈. 500억도 엄청난 돈인데 이미. 네. 그래서 이 돈이 들어와서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곳으로 한 또 750억 정도가 또 들어왔던 돈이 다시 투자가 되는 경우가 스위스에서 뜬금없이 500억이 들어온 다음에 그게 인도네시아로 700억으로 나갔다. 그렇습니다. 당시 음마 아파트 100채 가격이라는데요. 500억이?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되겠죠. 아닌가?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왜냐면 100채면은 79년도 그러니까 6억이 음마 아파트 그 당시에 300채 정도. 6억이 300채. 그 76년도, 79년도에 그 정도. 그 이후 14년 후니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고요. 당시 물가와 비교해가지고 저희 제작진 이런 걸 꼭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엄청난 돈이 최소한 한 2, 3천억 원은 되겠네요. 아무리 못 잡아도. 그럴 수 있죠. 몇 천억 원이 갑자기 스위스에서 띡 들어왔다가 다시 거기 더해서 또 몇 천억이 띡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전환사채라는 것이 원래 그 검은 비자금, 비자금들을 양성화하기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쓰는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외 전환사채인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거는 해외에서 국내로 이 돈이 그 당시만 해도 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회사에서 몇 천억이. 몇 천억, 지금으로 따지면 몇 천억이나 되는 돈을 사채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사채인데 거기에다 그 발행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스위스에 그 정도 계좌를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회사가 너무 훌륭한 회사여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고 나서 돈을 몇 천억을 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회사죠. 그렇죠. 지금 따져보면. 그런데 그런 돈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밖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상하다. 그런 사례가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에서 최근입니다. 그는 2013, 14, 15년도에 그 최순실 일가의 그 오대사 거기로 돈이 이제 2천억이 들어오죠. 이건 최근이죠. 그래서 이 3년인가 4년 전. 그렇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은 네덜란드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조세 피난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가서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오두막집에 이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두막집에서 2천억이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오두막집 지하를 파봤더니 막 금덩어리가 막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오두막집을 봤는데요. 그 가보면은 회사들이 수도 없는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은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몰라요. 그 오두막집을 주소로 하는 많은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실제 있는 사람들은 누구 회사인지도 모르고 누구 건물인지도 모르고. 근데 저도 사실 많이 오두막집 맞거든요. 오두막집에서 어쨌든 2천억 원이 홍콩을 거쳐서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홍콩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투자돼서 비슷한 형태네요. 지금 대륙정밀도 그때는 스위스 크레딧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몇 천억에 해당될 돈이 전환사채 방식으로 들어왔던 거고. 그것도 투자잖아요. 전환사채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주식을 나중에 받을 게 하고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좋은 회사니까. 스위스에서. 이 경우에도 오두막집이 이제 2천억을 가지고 있다가 몰래 오두막집에서 2천억 있을 수 있죠. 어쨌든 2천억을 가지고 있다가 최순실 그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2천억이 확 들어옵니다. 갑자기. 비슷한 형태네요. 그리고 다시 나갑니까 이 돈도?
이 돈은 지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이 국세청에서 이거는 지금 부가제척 기간 내에 있는 예. 일들이지 않습니까? 13, 14, 15년도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반드시 그럼 돈이 들어와서 이 어디가 돈이 아니라. 누구냐 하면은 그분들 개인 주식을 구매하는 자금이었거든요. 그럼 이 법인에 들어간 돈도 아닌 거죠. 개인한테 빌려준 돈. 개인한테 산 거죠. 개인의 보유 주식의 70%를 산 것이 2천억입니다. 회사를 통째로 사버린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그렇죠. 주식을 산 건데 그럼 개인한테 돈이 지금 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개인 돈들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서 무슨 용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비상장 주식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공교롭게도 2013년도에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아요. 세금을 다 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게 되면 네. 3년 동안 조사가 유예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 조사를 안 하게 됩니까? 그래서 아마 조사를 그동안에 안 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거죠. 촉감해. 한 템포. 이게 시간차가 많이 나네. 예. 청장님의 눈빛이 약간 흔들린다. 이럴 때는 바로 효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사례가 제가 기억나는 게 지난주에 바로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이제 10억이면 될 회사인데 700억을 투자한 회사가 있다. 예, 요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게 해외에서 제3국을 통해서 자금을 세탁하는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방식이 좀 다른 거네요. 예, 네. 이탈리아의 베르타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본사가 이탈리아에 있고 독일에다가 최순실 씨가 주로 이용하는 이 페이퍼 컴퍼니 위장 회사들을 만드는 전문 회사가 또 있습니다. 포비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이 독일에다가 GmbH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돈이 이집트로 한 700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했고요. 그 이집트에서는 그 통상산업부 장관격인 분이 여기에 기자회견 하는데 참여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프라이팬을 만드는 회사는 한 20억에서 30억이면 충분히 그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7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발표를 나머지 했어요. 돈은 어디 간지 나머지 돈은 그 다음에 이제 세탁이 돼서 딴 데로 딴 데로 갔을 가능성이 높구나. 그거는 이제 추적권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위장회사 혹은 뭐 부동산을 위장한 회사가 있고 혹은 독일이나 뭐 스위스에서 돈이 혹은 네덜란드 통해가지고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고 또는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없이 제3국에다가 작은 회사를 만들어 놓고 돈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케이스. 예. 그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제3국을 통해서 자금을 은닉해서 숨기는 방법도 있고. 이 정도면 이거는 최순실 씨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여기에는 변호사도 붙어 있고요. 회계사 그리고 이 전문적으로 이 회사 설립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전문적인 회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논의하는 데도 조력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조력자가 있어야 최순실 씨가 막 전문적인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조력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독일 가서 맨 처음에 확인한 것이 이 조력자를 찾는 것이었어요. 네. 최순실 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배워가는 것인데 청장님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어떻게 이런 기법들을 다 알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조력자를 찾아봤는데요. 아마 크게 한 3의 그룹 정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했더니 대부분 다 피하는. 이 조력자 그룹은. 네. 교민 그룹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분들은 조력자 그룹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안 만나더라. 조력자가 있고요. 그 조력자의 밑에서 또 도움을 주는 또 그분들의 조력자가 있죠. 있겠죠. 그 사람들은 독일 교민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독일 교민들은 그 조력자의 그룹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아주 특수한 몇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서로 알기는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독일 교포들 사이에는.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은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처음에는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하면은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런 일을 했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앞뒤가 맞춰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주로 최순실 씨가 처음에 독일 가서 장시호 씨 말부터 말 소개하는 것부터. 장시호 씨가 승마 선수였을 때. 승마 선수였을 때. 그리고 또 정유라가 또 승마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독일에 가면은 상당히 독일에서 유명하게 알려지신 분이 있어요. 삼성 출신, 삼성 유럽 본부장 출신인데 양혜경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독 경제인회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독회라고 독일의 서로 아마 우위를 돈독히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돈독회를 만들었는 것 같은데요. 그 돈독회에 끼지 못하면 주류가 되지 못하는 독일에서 아마 경제인들하고 오는 각 기관에서 나오는 분들 독일에 그룹에 끼지 못하면은 사이드로 돌게 되는 아마 그런 회도 만들고 했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씨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분과 그다음에 그 밑에 라인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양혜경 씨가. 그런데 그때 이분의 주로 일들은 아마 이건희 씨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자동차 수입하고 그럴 때 예, 취미로 그것을 이제 만들어주고 아하. 또.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한독 경제라고. 경제인회입니다. 그 경제회를 주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독 경제인회 출신들이 국가기관이나 예를 들면 대사 같은 것, 그 다음에 유재경 씨도 한독 경제인회 출신이죠. 그 다음 공기업의 사장들, 또 자기들 기업의 중요 기업의 자리를 또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한독 경제인회가 한 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축은 제가 보기엔 오늘 시간 안에 커버가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궁금한 거로 남겨놓고요. 세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이 삼성인맥을 위시한 한독경제회라는 조직이 있고 이것이 독일에 거주하는 경제인들의 주류 커뮤니티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경제회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 출신들이 일부가 역할을 했다. 일부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부 기관에도 들어가고 공기업의 장으로도 가시고. 그렇긴 하지만 그중에서 최순실 씨하고 연결된 분들은 또 전부 다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상화 씨. 하나은행 KB 하나은행.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도 한독 경제인의 주 멤버입니다. 한독 경제라는 것이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깊이 저희가 더 재미있게 진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비로 하고 있다. 조만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고민을 해보죠.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물 주인은 누군지 모른다. 자기는 그냥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만 하는 것이 자기 일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동산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음식점 말고 또 다른 수법도 있습니까? 혹은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호텔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물의 집 같은 선물 가게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에서 상업회계나 또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별로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수법이. 이게 본인 혼자서 생각해냈을 리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법으로 예를 들면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누구의 건물이 있는지도 모른 채 장사하는 분들은? 이제 주로 독일 교포들이 있고요. 마이크를 좀 앞으로. 예, 교포들이 있고 또 유학생들 이런 분들이 그 안에 이제 교포 유학생들 필요한데요. 그 회사를 만들 때 3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교포들과 그 유학생들은 또 워킹 비자라든지 머무를 수 있는 그 비자가 발급이 돼야 되는데 그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목적이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인가에서 일을 해야 비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데이비드 윤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여러 번 등장했던. 예, 그 데이비드 윤이라는 분이 최순실 씨의 이 회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아마 많이 조력을 했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음식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교포가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회사를 만드는데 이런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자기 부동산을 숨기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피해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동산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비교적 예. 부동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 있었던 상태고요. 그 점을 아마 최순실 씨가 노렸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세운 회사들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위장 회사다. 그러니까 지면에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서류로만 존재하는 종이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존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으로 해놓고 그 속에 부동산이 들어있죠. 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식당이 있는 땅 혹은 건물을 사는 게 주 목적이었다.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식당을 하나보다 하는데 실주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일종의 임차인이고 그렇습니다. 혹은 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실제 그 건물을 삼으로 해서 재산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숨겨놓고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게 더 목적이죠. 이미 재산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더 불린다기보다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숨겨놓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보시면 정도. 더 맞습니다. 자, 효과음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거. 놀랐지 않습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위장 컴퍼니다. 그렇게 말해. 위장 회사, 예, 그렇죠. 위장 회사라고 말하는 게 더 맞군요. 그러면은 이 독일에서 이런 회사를 세우는 게 아주 간단한가 보죠? 비교적 그 설립이 용이하고요. 네. 그 사람이 세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필요한 인원이 세 사람이면 되고 소공화국 정도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네. 이 모든 그 환경이 최순실 씨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상당히 독일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고 그 인맥도 거기에서 다 형성이 돼가지고. 독일 간지가 벌써 20년도 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일도 오래됐다. 첫 번째. 예. 인맥도 거기 있다. 그리고 독일의 시스템이 그렇게 하는데 유리한 점이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 유한회사 제도가 있는데요. 유한회사. 그게 게엠베아라고 해서 다른 그 일반적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좀 종류가 다른데 위장 회사 정도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페이퍼 컴퍼니는 이제 조셉 피난처에서 껍데기밖에 없는 가짜 회사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은 세금을 네. 안 내기 위해서 네. 세율이 아주 낮은 곳 조셉 피난처라고 하죠. 네. 그런 곳을 가든가 아니면은 금융 계좌를 숨기기 위해서 네. 1인 1주주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네. 1달러짜리 주식 하나를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그러니까 만들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페이퍼 컴퍼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금융 계좌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런 금융 계좌를 숨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페이퍼 컴퍼니는 없고. 또 조세율도 낮은 곳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럼 독일일까? 왜 독일이냐? 독일은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독일을 가서 탐문도 했는 것 같고요. 네. 거기다 부동산이 이제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이 국가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투기 억제세가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양도소득세로 바뀌기도 하고 네. 해서 우리는 자주 투기에 대한 그 규제, 자본금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설립도 쉽고 또는 그 청산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도 비교적 그
한 15% 정도 법인에 숨어 있을 경우에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에 숨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한 15% 정도면 되는 아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은 부동산을 숨기기에는 아주 용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산 증식이 아니라 재산 묻어두기였군요. 그렇습니다. 마늘밭에 묻어둔 게 아니라 독일에 묻어뒀군요. 비교적 독일에 있으면 우리 국세청에서 파악도 되지 않고 어렵죠. 여러 가지 자기들 목적에 달성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봐야죠. 독일에 간다고 해서 바로 파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원구 총장님은 가서 들여다봤고 그중에 이것은 거의 틀림없이 부동산의 형태로 재산을 묻어놓는 것이다라고 의심되는 소위 위장회사들을 찾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요. 현재 실제 부동산도 가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분들한테 만나봤는데요. 좀 재미난 이야기는 이분들이 이 부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 식당을 하면 그 식당을 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이 그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그 회사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분을 한번 만나서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런데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아냐고. 모르죠. 모른다는 거죠. 완벽한 얘기네요. 네. 실제 그 건물을 써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시작해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최순실과 은닉재산, 불법 축제재산 추적 프로젝트, 돈을 보여다오, 쇼미더머니. 은닉재산 프로파일러라고 저희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방송하고 나서 물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요약 정도 앞으로 뭘 할 건지였는데 혹시 주변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잠이 온다고 그러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평생의 어떤 말투인데 그것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효과음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원래 방송하신 분들 중에 강조할 부분에서 목소리가 올라간다든가 뭐 깜짝 놀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리액션으로 이제 그 표시를 하시는데 원장님은 그게 잘 안 된다고 싶어서 저희가 이 부분이 놀라운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 제작진이 갑자기 천둥 소리를 내보내는다든가 효과음으로 처리할 테니 그냥 평상시 목소리로 쭉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예고했던 여러 가지 꼭지 중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왜 하필 독일이냐?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일들이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기 관련된 사람들도 독일. 그리고 미얀마 대사처럼, 그 연줄로 본인이 인사청탁을 한 사람도 독일에서. 많습니다. 독일. 재산도 독일. 본인이 딸과 함께 가가지고 이제 말 어쩌고저쩌고 다 독일. 독일이에요. 왜 독일입니까? 이거를 안민석 의원은 순실공화국이라고 독일을 표현하고 있죠.